저번에 등비수열 좀 했었던 거 같은데 맞나? 그지? 질문이 있으면 해볼까? 1396번이요. 시작도 난 거 아니야? 뭐처럼 보이냐? 여기 A6이야? (30에서 15) 뺀 거지? 저거 30이 아니라 20. 20이야? 힘들구만. 일단은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가 공차잖아. 그렇지? 공차? 공차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이 130, 이게 맞는지 보는 거지 지금. 맞는 거. S10을 구해봅시다. 얘는 2분의 10 곱하기 A1 플러스 A10 이거고, A6이 나와 있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쓰면 되겠지. A1은 A6에서 공차를 5개를 뺀 거고, A10은 A6에서 공차를 4개를 더하는 거지. 2개를 더해보면 이 A6 하고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지. 근데 얘가 얼마야? 10이니까 20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26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값이 5 곱하기 26이 돼서 13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최대값이 15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최고창이, 그러니까 SN이 2차 함수로 사용해서 하면 돼. SN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2차 함수, 최고창이 음수라서, 공차가 음수라서 최고창이 음수라서 이렇게 될 거고, 10 넣었을 때 130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54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 우리는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대값은 어디까지 더한 거야? A6이 10이고 A7이 뭐야? 마이너스 4 더해서 4가 되고, 그렇지? A의 8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값이 뭐냐라고 하면 S의 7이 최대값인 거야, 그렇지? 맞지? S의 7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까지 더하는 것이 양수기 때문에 여기 제일 클 거고, 그래서 그거를 써볼게. 그래서 S7을 배우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7 곱하기 A1 플러스 A7이 될 거고, 아까는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괜히 구할 수 있지. 이게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고 넘어가면은 얼마야? 40 되는 거지. 아니 미친 10에다가 30이니까 넘어가지 않고 40 되는 거 맞지? 맞지? 이거 40이고
A의 7은 아까 구해놨지? 여기 4라고 구해놨어. 계산하면 7 곱하기 44니까 22 해서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얼마야? 14, 14니까 153, 154.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그렇지? 잘 봐. 그럼 내가 요거를 풀 건데 요 이차함수를 그린다고 했을 때 7이 여기 있겠지. 그렇지? 7이 저기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가 최소값이 14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럼 S의 1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1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뭘 하면 돼? 어차피 이거는 다 양수고 A1 플러스 A14일 거니까 얘네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아까 얼마였지? 40이었나? 얘는 그런 거야? 40에서 13개의 분차를 더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얼마야? 잠깐만, 이렇게 크다? 숫자가 너무 큰데? 이거 좀 이상하네. 분차가 마이너스 6. 어쨌든 여기에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렇지? 얼마?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에이, 미친놈. 40이고 13개. 저기 좀 하고 맞는데? 잠깐 맞잖아. 40이고 그 다음에 얘는 40 플러스 40을 안 더했구나. 13 곱하기 t 80이고 마이너스 계산은 얼마? 18, 78 그치? 그럼 이거 아직 양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14가 양수인 거야.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얼마? 15가 들어가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음수가 될 때 최초의 값은 14가 아니거든? 15가 들어가. 아니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냥 식을 써도 괜찮아. SN을 그냥 써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SN은 어떻게 쓰냐면 등차의 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SN을 썼을 때 이차함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3n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네모의 n을 써. 근데 여기다 아무거나 넣어줘. 아무거나 넣어줘. 저기 나오는 기억을 넣어볼게. 그럼 10 넣으면은 X의 10은 마이너스 300 플러스 네모의 10이잖아. 그게 13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야? 17이지. 그치? 이거 17이 아니고 얼마야? 넘어가나? 43이지, 그치? 됐어? 그러면 얘가 43이니까 우리가 이 축을 보면 축이 얼마인지를 봐봐. 이차 함수니까 축이 얼마야? 6분의 43이잖아. 그럼 얘는 7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7이 얘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차 함수니까 당연히
얘가 7이 왼쪽에 있으면 얘가 7보다 약간 큰 숫자면 얘도 당연히 14보다 약간 큰 숫자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4여야 이게 7인 거잖아. 저 왼쪽으로 좀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4를 넣으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15를 넣으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10을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거? 1424번. SN이 S의 n 더하기 3번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것이 같고 A의 n 플러스 4가 10이다 이것도 맞지? 그때 A의 n 플러스 6의 값을 구하시오. 됐지? 이런 거 나오면 보통은 빼는 게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A의 n 플러스 3에서 S의 n 플러스 3에서 S의 n을 빼는 게 먼저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A의 n 플러스 3을 더해서 0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서로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빼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0이 되면 좋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라고 하면 얘네들이 더한 거랑 요거랑 부배한 거랑 같이 그치? 근데 그게 다 더해서 0이 돼.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 맞지? 그래서 A n 플러스 이거 얼마다? 0이라는 거. 근데 A n 플러스 4가 얼마래? 10이래. 근데 걔는 얘한테서 공차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공차가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치? n이 상수인 거예요? n이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할 수는 없는 거야. 얘는 상수인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an 플러스 6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4에서 공차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20. 또 다른 거? 무게. 한국어 있지? 네.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어? 그냥 4번까지 있어요. 이 다음 거 등비 중앙
중항 오 6, 7 같은 내용이지? 등차 중항처럼 등비 중항도 등비 중항 연속된 세 개의 항이 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에 대한 게 등비 중항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얘보다 공비가 하나 적을 거니까 r분의 a 플러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얘는 얘한테서 공비 하나 곱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맞지? 그래서 얘네들의 뭐야 얘는 b니까 우리가 등차는 합이니까 더했고 얘는 b니까 곱해야 돼. 두 개를 곱한 거지. 곱했더니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 나왔다. 등비중항이고 뭐 설마 이거를 모르진 않겠지. 그렇지? 많이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만약 양수라면 우리는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지. 등비중항은 기하평균이 되고 저걸 그냥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되어 있는 거지. 첫 번째는 등비중항을 쓸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세 수를 r분의 ar이라고 놓고 풀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얘가 더 좋은 방법이지. 이게 우선적으로 얘를 쓰는 거고 얘를 쓸 수 없는 경우, 즉 이건 내가 문자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걸 쓸 수 있지만 문제에서 이미 문자를 설정을 다 마친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 경우는 얘를 쓸 수가 없지. 마음대로 내가 문자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등비중항을 씁니다.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비중항을 씁니다. 얘는 미지수가 2개고 얘는 미지수가 3개니까 그래서 얘가 우선인 거야. 미지수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게 항상 우선적인 풀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유형 5번에는 이미 대부분 문제들이 그 문자 설정이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고 그 문제는 대부분 등비중항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하나만 해볼게요. 59번. 이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25 부분이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등비 수열을 이룬다. 내 양수 k 값을 구하시 이렇게 돼 있는데 등비중항을 써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운데 것을 제곱을 해주면 이 가운데 것을 제곱을 해주면 앞뒤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돼 있는 거 맞지 지금 문제가? 그리고 보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돼 있고 양수 k를 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k인 거고 알파 베타는 125인 거지. 이번에 합과 이번에 곱을 쓴 거고 그럼 저거 여기다 넣어주면 계산이 되겠지. 그치? 얘는 그럼 뭐가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는 거고 이것이 알파 베타가 같다. 그럼 얘가 k제곱일 거고 얘 넘어가면 얼마야? 5 알파 베타? 그러면 5 곱하기 125가 되고 125 자체가 5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5의 4제곱 되겠지. 그럼 k는 그래서 5의 제곱이 된다.
풀만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안 붙이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이건 뭐 이런 거는 발가락으로 푸는 거 아니지? 그 등비시열이 어쨌든 몇 대면 비례를 따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62번처럼 도형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게 될 거고, 실제로 등비시열 자체가 개념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의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많이 섞어주는 것이 이런 도형 문제들이거든. 닮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풀어야 되고, 뒤에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많을 거야. 하나밖에 없어서 풀기가 좀 그런데 한번 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고. 그 원과 원이 나오면 항상 뭐야? 중심 연결하고 접선에 선 긋고, 그치?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닮음 쓰고 그렇게 풀면 돼. 그 다음 걸 해볼게. 그 유형 7번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유형 7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문자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세 실수를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 얘네들의 합이 여기고 곱이 마이너스 64.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을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5패 A 세제곱이지. 그래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64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세 숫자를 다 있으면 마이너스 R분의 4랑 마이너스 4랑 얼마? 마이너스 4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내가 굳이 여기다 쓰긴 했지만 여기다 넣으면 나오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면 300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넘어가, 요거 여기로 넘길게. 그러면 R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2R 곱해주면 되고 2R 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5R. 뭘 써도 상관없어.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치? 얘를 쓰면 이렇게 가는 게, 얘를 쓰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똑같다. 요거라고 생각하고 써볼게.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러면 2인가? 이거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고. 답은 14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 8번 등비합. 등비수열 너무 쉬워서 재미는 없다, 그치? 등차수열은 그래도 좀 할 게 있는데, 등비수열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도 별로 안 나와. 등비수열은 등차수열 하고는 좀 써먹는 곳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딱히 어려운 게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등비 수열에 아마 증명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야. SA는 A1부터
am까지 합이라고 하고 얘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뭘 하면은 얘한테 공배를 하나 곱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일로 와서 a2가 되지. 맞지? 이 공배를 곱했으니까 그럼 다음 그럼 얘는 그 다음으로 가서 a3이 되고 여기 또 얘를 넣어서 a8이 되고 얘 넘어가서 a8 얘네들을 그래서 뭐 해준다? 빼준다. 그럼 1-r에 SN을 묶어서 오른쪽은 A1 A1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우변을 일반항에다 넣어서 풀어보면은 얘는 A 그냥 A라고 쓰고 얘는 A 아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A를 묶어서 1 R에 SN은 1 R분의 여기에 1 R이지. 합공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등차한 수열이랑은 좀 다르게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공식의 의존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랬어. 공식에 대입해서 공식을 푸는 거고 지수식이기 때문에 다항식보다는 계산이 좀 까다롭고 지수법칙을 잘 이용해서 계산 실수가 안 나오게끔 잘 풀어야 돼. 보통 문제를 내면 그냥 내고 너무 쉽잖아. 보통 계산을 엄청 어렵게 해. 지수법칙을 잘 써서 풀게끔. 변별력을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 내는 사람들도 어디를 어렵게 내느냐? 계산을 좀 어렵게 낸다. 그치? 계산이 좀 힘들 수도 있다. 잘 찾아서 풀면 돼.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85번. 576에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공식을 유도하기에는 좀 그렇고 공식이 있었지. 얘는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어떤 자연수를 저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약수의 개수 공식은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야. 경우의 수로 간 거지. 경우의 수. 얘가 만드는 경우의 수가 t 플러스 1이에요. 0부터 p까지. 맞지?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1 플러스 a의 p제곱까지 1 플러스 b의 q제곱까지 1 플러스 c의 r제곱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저기 총합의 공식이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표 그려갖고 했던 거 맞지? 뭐 72로 내가 주로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하는 거면 이거를 쫙 묶어주고 이거를 쫙 묶어주고 이렇게 그치? 기억이 날라나? 쭉 묶어주면 똑같은 거 다 있으니까 이걸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있는 걸 다 더한다고 했을 때 이걸로 묶어서 쭉 쓰고 이걸로 묶어서 쭉 쓰고 이걸로 묶어서 쭉 쓰고 이걸로 묶어서 쭉 쓰고 그 쓴 것들을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묶어주고 맞지?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2번 묶어주면은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러려면 576을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이거 더해보면
8, 9, 9의 배수네? 9로 나누죠. 576 9로 나누면 얼마냐? 54, 36, 64? 이건 뭐 쓸 수 있지. 그럼 뭐야? 64는 뭐야? 2에 6제곱, 그치? 얘는 3의 제곱. 이 약수의 총합은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2의 6제곱이 되고, 얘는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총합의 공식이 되는 거야. 총합 공식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등비수열에서 그럼 얘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요게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래서 나오는 거지. 그치? 요것도 등비수열의 합인데 우리 세 개짜리 더하는 건 좀 그렇다, 그지? 세 개짜리 그냥 더하면 되잖아, 그치? 굳이 공식이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뭐 공식이 넣는다고 하면 뭐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풀 때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겠지만 항상 뭘 쓰라 그랬냐면 초항이랑 공비랑 함수를 쓰라 그랬지. 초항이랑 공비랑 파이 개수를 써야 돼. 꼭 써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풀려고 하면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이런 식으로. 그지? 틀렸지? 7개야. 7개니까 7이야 이거. 그리고 등비시열은 식이 복잡해질수록 공식에 그냥 보고도 넣기가 힘들어. 그래서 초항이나 공비의 함수를 꼭 써놓고 그것을 대입하는 느낌으로 푸는 것이 좋겠지. 저거는 아마 옛날에 처음 수업할 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날 거야. 그 다음 거 해볼게. 유형 9번. 대소관계를 만족시킨다. 이거는 그냥 이런 유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대충 적당히 만든 것 같아. 하나 풀어볼게. 88.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2가 이렇게 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이렇게 될 거야. 1.99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2.0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고 당연히 SN은 양수를 계속 더해나가는 거니까 요것만 풀면 되는 거지. 요거는 풀 필요가 없어. 1.9로 언제가 넘어가는 최초의 순간이 있을 거고 그때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 만족하는 최대 SN의 최대를 구하시려고 했으면 얘를 풀겠지만 얘는 최소값이니까 얘는 뭐야? 1부터 출발해서 더해 나가다가 1.9가 되는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을 보여주면 된다. 공식을 그냥 쓰면 되고 SN 써볼게. 그럼 초항 1이고 공비 2분의 1이고 함수는 n개라고 할게. 그러면은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걔가 1.95보다 커질 때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올라오면 2 될 거고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1.9. 자, 넘기면 0.01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다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의 n-1제곱이죠. 됐지?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뒤집어줘. 뒤집어주면 얘는 100 될 거고, 둘 다 양수니까 그거가 바뀔 거야. 그래서 그럼 언제? 128 됐을 때가 되고, 그럼 이게 7제곱이 128이니까 얘는 그때 뭐야? 8이겠지. 그치? 8이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풀고 쉴 건데, 그 다음에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거 살짝 무시하면 돼. 그럼 공식을 굳이 왜 만드는 걸까? 저걸 써서 푼 사람은 태어나서 볼 일이 없는데 그냥 등비 합공식 써서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등비수열의 그 성질을 써서 푼다. 둘 중에 하나야. 등비수열의 성질을 써서 풀든지 공식을 넣어서 공식을 풀든지. 9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S2분의 S4라고 돼 있잖아. 그게 5고 그 다음에 A의 5인가 이거? 맞지? 그냥 이것도 그냥 공식에 넣어서 푼다고 생각해도 돼. 그렇긴 한데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보면 2개고 4개니까 개수가 맞잖아. 2개, 4개면 2개, 2개, 2개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소거되잖아 전부 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남아? 1 플러스 R 제곱이 남는다. 이게 5인 거야. 그럼 R이 0이 이겠지. 1보다 크다고 했어. 그래서 A 1 더하기 A 4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 5가 나와 있으니까 A 1은 R의 4제곱, 즉 2의 4제곱분의 A 5가 될 거고 A 2분의 A 5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A 5가 얼마였어? 48. 16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 저거 이렇게 푸는 거는 이게 몇 개여도 할 수 있는 거지. 2개, 4개면 만약에 5개, 10개여도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이 묶어주면 돼.